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도 이야기할 겸 지난번에 갔다 온 A2Z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 다녀왔거든요. 한 10명 정도 갔다 왔는데요. 그 이야기도 잠깐 할 겸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은 8주차 10월 26일 날 화요일에 10시 반부터 12시에 강의실 일단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험도 가능하고 대면 시험도 가능한데 대면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면으로 교수님들이 신청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확답 받으면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같은 거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아직까지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는데 가능하면 간단한 원리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계산이 복잡하면은 중간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감점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 것보다는 계산은 간단하면서 원리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하겠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교과서 중심으로 그냥 평범하게 내는데요. 교과서만 그냥 계속 풀어보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만 풀면은 거기서 그대로 나오니까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메리암에 있는 문제를 일부 출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메리암 쪽에서 출제하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내가 미리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그거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게 A2Z 방문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업이고 창업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3년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거든요. 여기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고 여기는 차량이고 A2Z는 차량이고 여기는 그 반도체 칩 같은 거 칩을 하나 그 관련되는 어떤 하드웨어 같은 거를 하드웨어라든지 어떤 배터리 같은 거에 성능 검사 같은 거 그런 걸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하는 업체 잘 알려져 있는 게 4-5군데 있는데 지금 한양대학교 기계과 출신들이 하는 그 스타트업이 이렇게 2개인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일단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시설 같은 거를 보는 거는 사실은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에 대표하고 이분이 대표거든요. 대표하고 만나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외로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내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3학년 학생이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내가 공업수학 3를 3학년들을 가르쳤거든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질문하는 것 중에 일단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갔다 와서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학점을 올리고 있는데 이때가 2점대였고 이때가 지금 4점대로 하는 것 같아요. 군대 전후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만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 가기 전부터 조금씩 이거를 학점을 잘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그 학생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내가 경력 그 수업을 시작을 할 때 내가 내 경력을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한 게 뭐냐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가령 간단한 예를 하나를 이야기 드릴게요. 내가 87년도에서 91년도까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당시에는 우리는 그때는 카이스 가는 게 뭐 거의 유행이라고는 할까 그때 거의 대부분 시험을 다 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 시험 공부를 하려면은 과목당 보통 전공 서적을 2개에서 3권은 내가 풀었던 것 같아요. 거의 2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한 1학기 2학기까지 쭉 뭐 그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특히 시험 전에는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는 가령 동력학 지금은 정력학이지만은 동력학 같으면은 비어책이 있고 지금 정력학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데 메리암 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요 정도 여기가 교과서고 여기가 그냥 이제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풀었다면 이거 플러스 보통 제 기억에 하우스너라고 좀 동력학 중에서도 어려운 동력학 책이 있어요. 뭐 보통 칼텍이니 뭐 MIT니 하는 데서 좀 4학년 정도에서 다루는 그런 그 당시의 교과서 그런 걸 하나를 더 다뤄가지고 보통 2권에서 3권 정도는 4대 역학이라든지 뭐 제어라든지 몇 개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저 교과서에 지금 나오는 여러분들의 정력학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문제 푸는 게 나중에 많이 풀어보면은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정력학이야 뭐 워낙 간단하지만은 동력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학들 문제, 그 다음에 제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쭉 교과서를 많이 푸는 게 결국은 많이 힘이 된다라는 게 그 친구에게 해줬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1학년이지 않습니까? 1학년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 플러스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2학년부터 들어가면은 공업수학 1, 2, 3을 배울 건데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해요. 보통 공업수학을 배우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또 자포자기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몇 명씩은 생기는데 이 공업수학은 당연한 거고 지금은 플러스로 해야 될 수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률 통계도 그렇게 이제는 꽤 중요하고요. 데이터 하면서 그 다음에 선형대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트랙들을 하나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자공학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자회로 그냥 제일 먼저 회로 이론, 전자회로, 전자기파,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종류의 공부를 기획 학생들에게 이제는 조금씩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이고 또 플러스 뭐냐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옛날에 나는 학교에서 진짜 포트란이라는 걸 배웠는데 포트란하고 사실 석사과정도 포트란으로 프로그래밍을 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매트랩이라는 걸 나는 매트랩을 석사과정 때부터 쭉 해서 박사과정 때까지 계속 썼는데요. 지금은 학부 때부터 매트랩을 사용을 하잖아요. 보니까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매트랩도 해야 되고
파이썬, C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학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커리큘럼 있죠. 커리큘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알파로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 졸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게 지금 1학년이고요. 1학년에 정력학은 가장 역학의 기본이니까 여기서 그냥 꾸준히 문제를 조금씩 계속 풀어보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업 조금 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그 지난번에 카톡방에 오픈 카톡방에다가 내가 적은 글을 하나를 링크를 올렸는데요. 품질 경영이라고 이게 한국표준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인데 그곳에서 글을 하나를 실었고 매달 글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가지고 내년 초에 책을 한 권을 좀 내볼 생각으로 적어보기 시작했고요. 이번 달에 10월 달에 적은 거는 아키텍처 산업 분석으로 바라본 도요타 배터리 전략이라는 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플러스 오늘 좀 이것저것 공부해라고 하는 게 많은데 필요하도록 글을 잘 적는 우리나라에는 글을 잘 안 적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전부 다 인문, 경제 이쪽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엔지니어들이 별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은 이쪽이 백그라운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글을 좀 써보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이야기 어원 우리는 보통 아키텍처를 건축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건축 또는 건축학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아키텍처란 말의 그 옛날 그리스 어원은 뭐냐면 어떤 최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키가 어떤이란 말이고요. 뒤에 텍트라는 말이 기술자입니다. 즉 어떤의 기술자 또는 어떤의 기술자 또는 어떤의 기술이 아키텍처라는 용어인데요. 예전에 그리스에서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가령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지만은 어떤 역병이 돌면은 역병이 돌면 이거를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을 의사 중에서 뽑잖아요. 의사나 이는 역병의 전문가들 중에서 역병 문제를 해결할 진두지휘할 사람을 뽑으면은 의사 중에서 어떤인 거잖아요. 이 사람을 아키텍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령 대규모 국가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건설 사업에 관련되는 기술자 중에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국가 사업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술자 여기 아키고 텍처. 그래서 아키텍처는 슈퍼 엔지니어. 어떤의 기술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보다 역병보다는 건설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건축이라는 의미, 건축물, 건축학이라는 의미로 변경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아키텍처란 말의 의미는 어떤의 기술자다. 다라는 게 원래 어원이고요.
원래 원이고 여기서 지금 내가 글 적어 놓은 것 중에서 요거 하나 보면은요. 이 사물을 범주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범주화라는 말은 물건을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가령 여기가 닭이 있고 소가 있고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동물이고요. 근데 여기는 소고 풀이면은 소가 풀을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범주화라는 건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내는 걸 범주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보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다른 건데, 요거는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2004년에 출판된 건데 꽤 재밌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령 우리가 제품을 구분을 할 때, 여기가 우리가 제품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제품의 기능을 구입하는 겁니다. 제품이 자동차가 달리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기능을 구입을 하고 그 기능에 매칭시키는 부품이 존재를 합니다. 가령 컴퓨터 같으면은 컴퓨터에 연산을 해야 되고 PC가 있고요. 그 앞에 영사, 이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니터가 있고 프린터를 하려면은 인쇄를 하려면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은 거의 USB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컴퓨터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능하고 부품하고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거를 모듈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령 자동차는 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는 가령 여러분이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은 차량을 또 잘 만들어야 되고 서스펜션도 잘 만들어야 되고 엔진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서스펜션도 값이야 되고 차량 차체도 값이야 되고 엔진도 연비를 좋은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기능하고 부품하고 다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통합형 부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이 많고요. 여기가 전자과 분위기가 이쪽입니다. 주로 자동차, 기계공학과 분위기. 그래서 기계공학과는 이쪽은 젊었을 때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은, 기계공학이라든지 자동차 쪽은 내가 뭘 하나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게 다 물려 있어 가지고요.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듈형하고 통합형하고의 부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동차 같으면요, 또 자동차가 대부분은 통합형이지만 또 이게 트럭이라는 걸 생각하면 픽업 트럭 같은 거면은 여기에 프레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밑에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차체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사륜형의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모듈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요, 여기 오토바이 엔진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엔진은 엔진도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적인 감각이 엔진에 더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통합형, 이쪽이 자전거가 모듈형,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가령 우리 술 같으면 칵테일은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어떤 맛을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주하고 서로 반대가 되고, 김밥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 하나하나를 넣어가지고 어떤 맛을 하나를 만들고, 그런다든지, 여기가 모듈형이 천재형, 개인주의적, 혁신형이라면은 통합형은 노력형, 우직함, 꾸준한 개선,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키텍처란 용어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볼 때, 분류를 할 때에 이렇게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술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아키텍처는 기술 전체를 조감하는 어떤 기술 전체를 조감하는 구상,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도요타가 최근에 배터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보통은 도요타가 전기차에 굉장히 늦다라고 하지만은 그동안에 배터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쭉 적어놨으니까는 혹시 시간 나면은 내가 적었던 그 아티클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장 2절, 이번 6주차입니다.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그 4장 2절에 저 두 가지 평형 상태를 지금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었던 게 요 평형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특별한 케이스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매량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의 199페이지 그림사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두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두 힘이 아니라 세 힘이 네 힘이 있던 그거를 합력을 취하면 하나의 리절턴트 포스 하나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는 두 개의 포인트에서 지금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일단 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요 그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거 있죠? 평면인 케이스에 있어서 fx equal 0, fy equal 0는 이쪽 x 방향,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없이 힘이 합력이 제로라는 거고요. 돌아가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모멘트 z equal 0 이렇게 세 개가 만족을 하면은 이 차원에서의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거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보면은 여기 A에서 모멘트 L을 보면요. 당연히 A에서 모멘트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제로는 이 팔의 길이가 없어지지만 이거는 당연히 지금 팔의 길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평형하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여기는 모멘트는 이쪽하고 이거 다 모멘트 Z 방향은 제로가 되지만은 단지 이거는 합력을 취해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만약 이거하고 같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가 남아서 움직여 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케이스 두 개의 포인트 두 점에서 만약에 힘이 작용을 하면은 여기가 힘의 방향이 동일하면은 여기서 모멘트를 잡으면은 둘 다 제로가 되고 힘 fx equal 0, fy equal 0 뭐 이쪽 방향으로 그냥 제로가 되니까는 힘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동일한 선상에 있으면은 평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동일한 선상이 있고 이게 동일한 선상이 있고 힘이 반대 방향이면은 평형이다. 근데 그냥 요거 그대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9 교과서 200페이지의 4.9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작용점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모멘트 D를 하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 모멘트가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형 상태가 되지 않고 이 힘이 모든 게 작용점이 한 점에 있어야지 평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를 문제 4의 6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4의 6을 내가 교과서에 있는 방법하고 다르게 그냥 풀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길이가 여기 4m고요. 4m고 질량이 10kg. 10kg이 기둥을 작업자가 로프를 잡아당겨서 여기 로프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들어 올리려고 한다. 로프에서 인장력 T와 여기서의 작용력을 반력을 구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 올리려고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게 뭐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딱 멈춰서 있는 그 상태의 힘하고 그러니까 정력학적인 움직이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딱 힘의 균형이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힘이 그 균형 상태보다 적으면 이게 떨어질 거고요. 그것보다 커지면 이제 올라갈 거니까는 딱 균형 상태에 있는 힘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텐션이 있고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접촉하는 점이 있으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직각으로 그리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떤 RX하고 RY처럼 두 개의 힘으로서 작용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어떤 마찰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알파의 각도를 가지고 RX하고 RY 반력이 두 개가 생겼을 때 이 힘을 구하고 역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거를 교과서에 있는 방법 말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Fy 이퀄 제로 모멘트 이퀄 제로 모멘트 Z 방향 이걸로 그냥 풀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간단하고 오히려 뭐 지금 교과서에서는 뭐 삼각형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면은 이 미지수 두 개를 고려하지 않고 t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모멘트 a 이퀄 제로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45도니까 이게 힘이 지금 첫 번째 t를 할 때 모멘트 m을 구할 때는 여기가 오메가는 무게와 곱하기 여기가 2m잖아요. 2m고 2m 파리 길이가 이거죠. 2m 코사인 45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하고 이퀄이 돼야 되는 거죠. 텐션이면은 이 텐션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는 요거는 여기에 팔 길이가 없으니까 제로고 이 부분만 남겠죠. 이 부분은 t 사인 25 게다가 팔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4 요거는 mg니까는 mg는 지금 10kg 곱하기 9.8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45는 t 사인 25 곱하기 4 이렇게 구하면 t는 얼마가 나오나 하면 81.95뉴턴 대충 내 계산기로 하니까 82뉴턴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t가 구해졌습니다. t가 놓은 값이 됐고요. 이제 t 값을 알고 있으니까는 t 값을 아니까는 거의 다 구했죠. 이 t 값을 알고 여기 w가 있고 rx, ry, rx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rx는 간단히 구하죠. 왜냐하면은 x 이퀄 제로가 되니까는 fx 이퀄 제로가 되니까는 rx를 구하면은 여기는 x 성분이 없고 요 w는 x 성분이 없고 이거의 x 성분은 뭐냐면은 여기 40 전체가 45도니까는 요거는 20도 여기 전체가 45도인 거죠. 따라서 rx는 t 요 텐션 t에 이만큼이 x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t 코사인 20은 rx가 됩니다. 따라서 81.9 곱하기 코사인 20을 하면은 대충 77.1뉴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ry를 구하면은 ry는 요거잖아요. 요거는
이 부분 W에서 얼마가 빠지냐면은 텐션 T에서 이렇게 텐션이 있으니까는 요 밑으로 오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게 T 사인 20을 하면은 81.9 곱하기 아니죠. 이제 81.9 그 mg 10 곱하기 9.81 더하기 t 값이 81.9잖아요. 81.9 사인 20을 하면은 ry가 됩니다. 이 ry가 되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대충 계산하면은 12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rx하고 ry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r 값은 루트 77.1의 제곱 플러스 126.의 제곱을 하면은 값이 147.8이 나오고, 여기에서 각도를 계산하면 알파 값이 아크 탄젠트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구했던 문제는 교과서 풀이 방법하고 다른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fx 이퀄 0, fy 이퀄 0, 모멘트 z 방향 이퀄 0, 요걸 가지고 평형 상태를 그냥 구하면 되고,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